안녕하십니까. 사진 저작권자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게 된 디지털 카메라 강사 문재민입니다. 저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성공작품을 고르는 안목입니다. 이러한 제목은 여러분들한테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들겠지만 사실상 성공작품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진작품을 평론하거나 혹은 심사하는 심사위원들도 결론적으로 각양각색의 결론을 내고 있는 것만 보아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사진 작가가 되고자 하는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나름의 어떤 해석이라든지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이것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디지털 카메라 강사로서 감히 이러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저는 디지털 카메라 강의를 20여 년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학생들로부터 듣는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성공작품이 무엇냐는 내용입니다. 그 물음에 저는 가장 어려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용기를 내서 차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성공작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좋은 작품과 잘 찍은 작품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분류해서 우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찍은 사진을 설명해 보면은 구도나 노출, 초점,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등의 노련한 그 응용으로 별 좋지도 않은 피사체이지만은 성공적으로 표현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작품이라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피사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초점이 맞추는 거, 그리고 정확한 노출, 정확한 구도, 그리고 현장감 있는 화이트 밸런스 모드의 적용, 이런 것들로 촬영하여서 아름답다, 좋다, 깨끗하다, 생생하다는 보는 이의 느낌을 갖도록 하는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꽃배추라는 겁니다. 한겨울에 눈을 맞고서도 생생하게 살아가고 있는 꽃배추인데 이 꽃배추를 어느 작가가 내송이를 화면 가득하게 구성시켜서 보는 이로 하여금 생생함을 느끼게 하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구도라든지 여러 가지 초점 그리고 노출 등에 흠잡을 데가 없다 해서 이런 작품은 그저 보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잘 찍은 사진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겠죠. 또 사진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은 경기도에 있는 시흥갯벌공원에 있는 소위 뱃살입니다. 이 뱃살이는 보면은 이렇게 파란 녹색이다가 가을이 되면 빨갛게 물드는 아주 좋은 사진 소재죠. 근데 이게 봄에 이 작가가 이곳에 가가지고 그 볼륨이 있는 뱃살이의 모양을 끝없이 저 멀리까지 화면 가득하게 실어가지고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었다 하겠습니다. 또 우측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코스모스 사진을 여러분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특이한 것이 있느냐 하겠지만은 사실은 제 옥상에 이러한 코스모스 모종을 갖다 심었습니다. 근데 이 코스모스는 우리가 알기에 가을에 핍니다. 가을에 황금벌판의 길목에 이렇게 피고 있는데 제가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그때가 5월 달인 것 같은데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그 모양으로 촬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배경에 그 녹색 배경이 아주 잘 처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만 보아도 역시 잘 찍은 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좋은 사진 작품이란 뭐냐? 이걸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작품 사진이란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촬영하는 작가의 촬영 의도, 내가 어느 피사체를 언제 찍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도는 물론 그 촬영하는 그 촬영되어진 화면 속에서 과연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가, 이것이 주제의식이라 하겠죠. 이런 두 가지가 명확하게 잘 표현돼서 이 작품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을 얻게 하는 작품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잘 찍은 사진도 공감을 하겠지만은 특히 좋은 작품 사진은 소위 우리가 감성에 호소하는 예술 사진이라 이렇게 보았을 때 공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촬영자가 의도했던 바에 그 사진 주제 의식을 보는 이들도 똑같이 느끼게 한다 하는 것이 공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여주고 있는 사진은 나한테 배우고 있는 학생이 촬영한 건데, 지금 노란 양산을 쓰고 있는 그 동상입니다. 이 동상을 향해서 좌측에 있는 학생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그 역광으로 촬영해 가지고 노란 양산이 특히 강조됐고, 특히 잘 찍은 것은 바닥에 그림자가 드려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제와 부제가 실루엣 처리가 되어 있지만 그림자와 함께 어울려가면서 화면이 안정되고 신비스럽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자의 의도를, 다시 말해서 촬영 의도나 주체의식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지 않나 해서 좋은 작품이라 이렇게 내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작품을 또 보겠습니다. 좌측 사진입니다. 좌측 사진은 여러분들이 전시에서 본 적도 있으시겠지만은, 이 사진은 워싱턴 DC의 워싱턴 데일리 뉴스 기자가 찍은 그러한 사진입니다. 중국인들이 길거리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데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이 나와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도중 길 옆에 서 있는 어린 꼬마가 순경 아저씨하고 재밌게 얘기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얼마나 다정스럽고 귀엽습니까? 이러한 사진이 좋은 사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또 오른쪽 사진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여러분이 보면은 이게 무슨 좋은 사진이냐, 뭐 나무로 만든 의자를 하나 찍었는데 이게 잘 되느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그 감상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법정 스님의 의자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봤을 때 작품성이 없어 보이지만 제목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가치로울 겁니다. 이 의자는 길상사의 어느 작은 암자 앞에 돌아가신 후에 놓여 있는 사진을 제가 찍어온 겁니다. 비록 구도라든지 노출이라든지 이런 건, 구성미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은 이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심오한 뜻을 생각할 때 잘 좋은 작품이 아닌가, 오래도록 간직해도 좋을 그러한 좋은 작품 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어느 작품을 상대할 때 이 작품은 잘 찍은 사진, 이 작품은 좋은 사진, 이 작품은 실패한 사진,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진 작품은 성공 사진 작품, 즉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실패한 사진이라도 그 사진을 촬영한 작가의 뚜렷한 주제의식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사진을 보면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작품은 그 메가리와 그리고 그 두 마리가 앉아 호수에 놀고 있는 것을 찍었는데 이 화면 구성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실패한 사진이다 이렇게 보겠지만은, 그러나 그 촬영자는 커다란 외가리와 저새가 서로 엉켜서 호수 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촬영자의 의도가 이 사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진 촬영한 사람은 비록 초보자로서 구도라든지 구성미 같은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찍은지도 모르지만은
이 작품도 역시 우리가 실패한 작이다 할 수 없죠. 성공 작품이다 이렇게 봐드리는 인정 어린 우리 사진 작가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작품 사진 하나를 또 제시합니다. 이 석상은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수개월 전에 국립박물관에서 500나한상이라고 해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 500나한상은 거의 다가 어머니, 할머니를 연상케 하는 그런 석상들이었는데, 이 석상은 강원도 창녕사라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창녕사지 터를 어떤 사람이 정지하기 위해서 파고 있는 도중에 이러한 돌무더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팠더니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데 파보니까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파보니까 500나한상이 그 땅속에 파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나한상 하나하나가 돌아가신 어머니나 할머니, 부모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슬픈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그러한 그 나한상 하나를 찍어가지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우측에 한복을 입은 딸을 합성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더욱 강조했다 이렇게 봅니다. 과연 좋은 작품 사진이 아닙니까? 자, 이 사진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보령축제는 유명하죠. 보령축제장에 가서 사진을 찍는 도중 이분은 외국 여성입니다. 외국 여성인데 얼굴이고 몸이고 발이고 팔이고 어디 참 머드를 뿌려가지고 있었는데 이 머드가 눈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입을 벌린 채로 신음을 하는지 혹은 웃고 있는지 이런 모양이 저한테 보였습니다. 그래서 400mm 렌즈로 당겨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배경으로 붉은색이 촬영이 됐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어떤 포장이 배경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좋은 배경과 그리고 주 포인트 위치가 황금 분화성이죠. 여기 앉혀가지고 역시 성공 작품이 됐다. 자찬해 봅니다.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입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신촌에 있는 봉원사를 한여름에 촬영을 갔는데 거기에 이러한 석상들이 질비한데 오후 한 4시쯤 되니까 채광이 사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처들의 그 얼굴은 명확하게 나오면서도 뒷배경은 그림자가 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작품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구도를 황금분화선상에 앉혀놓고 촬영한 작품입니다. 자, 우측 사진을 보겠습니다. 우측 사진은 여러분 이상한 이런 새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겠지만 이게 바로 외가리입니다. 이거는 시흥에 있는 그 광곡지 호수에 사뿐히 내려앉은 외가리 새끼입니다. 목이 굉장히 길죠. 난 외가리 목이 이렇게 긴지는 몰랐습니다. 이 모가지가 긴 외가리가 바닥에 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진 작품은 외가리의 모양도 좋지만은 바닥에 비친 흔들거리는 그림자, 반영 이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배경이 아주 간결하고 단조롭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가리의 그런 모습을 극명하게 표현한 좋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성공 작품을 그냥 평가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제시했습니다만은 성공 작품이란 좋은 작품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 작품이라는 것은 좀 더 강렬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좋은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성공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공 작품, 좋은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나 어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심사를 하거나 혹은 보는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작품 평가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진 한 장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셨죠? 휴머니즘 사진 작가인 최민식 우리 선배 작가님입니다. 지금이 또 고인이셨지만은 이분이 촬영한 6.25 후에 처절한 모양을 촬영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설명에 의하면은 이 소녀는 이북에서 엄마 아버지를 따라와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언동치한 한여름에 이 소녀만 놔두고 어머니 아버지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앉아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발에 신발도 없습니다. 신발도 없이 벌벌 떨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아주머니가 불쌍해서 국수를 한 것 줘가지고 그걸 먹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국수 먹는 모양도 참 불쌍하지만은 다리 퉁퉁 부어 있는 발이 얼마나 리얼합니까? 예, 이런 작품이 바로 그 사진 작품, 좋은 작품, 성공 작품 대열에 들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성공 작품 평가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사진 작품을 많이 감상한다. 저는 디지털 카메라 강의를 하면서 프로그램 그 배분을 이론 강의 40% 그리고 촬영 실습 60%로 합니다. 이런 거 의미의 배경에는 이론도 좋지만 이 얘기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촬영을 해보고 남의 작품을 감상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진 작품을 나한테 배우기 전에는 텔레비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잡지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지냈는데 사진 강사의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 텔레비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데 모든 데서 사진 작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비록 이러한 방법은 사진 예술에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예술,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서예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처음부터 독야청청 성공할 수는 없죠. 우선은 남의 작품을 보고 모방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죠. 사진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남이 찍은 전시장에서 촬영한 좋은 사진을 나도 찍어야겠다고 해서 찍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기본적인 촬영수를 익힌 다음에 그러한 경지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가 남의 작품을 많이 보고 감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남이섬에서 관광 온 어느 외국인 자매가 자기가 찍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머리에 쓰고 있는 두건의 색깔이 달라서 특히 좋지만은 그 얼굴 표정도 대단히 맑고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득하게 가지고 이 두 자매들에 대한 인상을 아주 강렬하게 부각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작품이라 하겠죠. 둘째입니다. 테크닉에만 치중하지 말아라. 테크닉이라면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쉬운 예로 테크닉이라는 것은 그냥 촬영하는 것도 촬영이 테크닉에 속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파노라마 사진, 줌잉 촬영, 팬닝 사진,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교로 촬영한 것이 좋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버리라 이겁니다. 이러한 그 테크닉에만 치중하지 말고 촬영자의 작화 의도와 그 의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앞에서도 대강 얘기했지만 그것과도 연결되겠죠. 그리고 이 사진 화면 속에서 어떤 주제가 어떤 주 포인트가 가장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는가를 우선 봐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이 작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도 제가 강화도에서 찍었는데 바닷가와 접하고 있는 어느 아름다운 카페 야외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도중에 약 5m 전방에 이러한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 동상 모습이 하도 좋아가지고 접근해서 촬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 두 남녀의 그 결정적인 순간을 어떻게 극명하게 표현해야 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리저리 카메라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붉은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배경에 넣고
또 그 두 남녀의 모습은 황금 분화선상에 딱 앉혀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하고 나니까 좌측에 붉은 파라솔이 찍혀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주 좋은 작품 부제로서 역할을 한다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좋은 작품에 들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모든 예술 분야를 공부해야 한다. 우리가 모든 예술 분야라면 종합예술이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죠. 종합예술의 대표적인 게 영화입니다. 영화도 따지고 보면 사진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도 종합예술에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나는 사진만 공부하지 말아라. 미술도 공부하고 조각도 공부하고 영화도 공부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 강의만 듣지 말고 책방에 가서 여러 가지 책을 사서 책을 많이 봐라. 이렇게 내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의 그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예술 분야를 통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진은 우리 학생이 구리의 산수유 축제 시에 축제장에 가서 촬영한 겁니다. 이곳에 가면은 산수유를 상징하는 조각품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찍기 위해서 서 있는데 갑자기 밀짚 모자를 쓴 한 승려가 지나가는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샷다를 막 눌러댔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상징물인 산수유와 밀짚 모자를 쓴 승려가 같이 어울리면서 아주 좋은 작품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모든 디테일의 예의 관찰하고 검토한다. 우리가 사진 작품을 내 작품도 마찬가지고 남의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사진을 감상하거나 평가할 때 만약에 초점이 맞지 않은 사진이 왔다 하면은 좀 그렇죠. 또 초점이 맞지 않지만은 어느 주 포인트에는 정확하게 초점이 맞았다 하면 그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지죠. 이런 걸 봐가지고 초점이라든지 노출이라든지 그다음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구도 구성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화면이 간결하지도 않고 또 초점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좋은 작품으로서 평가는 받기 어렵다 하겠죠. 그래서 화면을 봤을 때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참새 3마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 학생이 공모전에서 상을 탄 사진인데 배경으로 검은 빛을 띠는 호수가 있고 거기에 있는 하얀 바위에 3마리의 참새가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어 가지고 이걸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을 내가 봤을 때 내가 그랬습니다. 요 파란 이파리를 왜 넣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찍혔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 작품에서 이 파란 녹색 나뭇 이파리가 없는 게 오히려 참새 3마리를 부각시키는 데 효과가 있지 않느냐. 녹색 나무 이파리가 너무 밝아가지고 시선이 이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도 인정을 한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진 작품을 볼 때 디테일이라든지 구성되어서는 안 될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다섯째, 작품의 전체의 세부적인 검사를 한다. 이제 앞에 거와 연관이 됩니다만은 전체적인 작품을 봤을 때 이 세부적인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관 능력을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알지 모르지만은 전국적인 사진 공모전을 하면은 수백 점이 들어오는데 이 수백 점을 넓은 강당에 펼쳐놓고 심사위원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고르는 그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눈에 띄는 시각적, 여기서 말하는 시각적 평가입니다. 시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느낌인데, 이러한 시각을 관장하는 것은 우리 눈이나 뇌지요. 이러한 시각적인 판단으로, 직관적인 판단으로 작품을 고를 필요도 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사진 작품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찍었습니다. 바다 해무가 자욱한 제주도에 여행을 갔었는데, 이 어느 꽃 화원에 들어가니까 해무가 가득한 배경 속에 거목이 두 개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찍으려고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해무의 그 이슬비를 피하기 위해서 빨간 양산을 쓴 아가씨 두 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저러고 찬스이죠. 그래서 이때 연사로 몇 방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느끼는 직관적인 느낌은, 저 고목 두 개, 저 빨간 양산 두 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화상의 주변부를 체크한다.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만은, 어떤 작품을 봤을 때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이것을 따져봐야 한다 이겁니다. 아까 앞에서 그 사진 작품에서 녹색 나무를 이파리를 제거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이 작품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전라북도 순천의 나간읍성에서 촬영한 겁니다. 나간읍성 내에 어느 공방에 가니까 그때 당시가 한 4시, 5시쯤 됐는데 사광을 받아가지고 공방에 진열되어 있는 도자기들의 그 라인이 아주 멋있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거기에 이런 녹색, 이게 그 식물 이름을 모르는데 이걸 하나 심어놓고 좌측에는 요 국화를 심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하고 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도 느끼겠죠. 요 국화가 문제입니다. 국화가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 확실하게 뚜렷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 국화가 차라리 없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화를 없애는 방법은 촬영할 때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은 촬영 후에 제거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트리밍, 하나는 크로핑입니다. 크로핑이라는 것은 내가 사진을 찾아보고 사진적인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화면 중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잘라내는 겁니다. 크로핑은. 크로핑과 트리밍이 비슷한 용어지만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 다음에 트리밍이라는 것은 요 국화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국화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 화면을 축소한다든지 화면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구성하는 것을 트리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유명한 강사들은 트림이나 그 크로핑을 극구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토샵이 우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는 이 크로핑과 트리밍도 하나의 좋은 작품 창작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곱째, 만약에 사진 작품 속에 사람이 들어있다 하면은 그 사람의 표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넓은 풍경 사진에 멀리 점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제체 누구라도 근접 촬영해서 사람 표정을 촬영할 때는 그 표정이 살아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또한 그 사진 소재 속에 그림자가 비친다 하는 것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림자와 함께 매칭시켰을 때 역시 좋은 작품이 되니까 그림자도 등한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역시 어떤 사진 작품을 감상할 때도 참고가 되겠죠. 지금 밑에 사진은 남이섬에서 중동의 어느 여인 셋이 놀러 왔는데 좌측에 있는 우리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보여줬더니 그 작품이 재밌다고 해서 서로 웃는 모습인데 세 아가씨뿐만 아니라 좌측
그리고 우측에도 학생이 있습니다. 이 5명이 일제히 시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덩달아 화면을 시선을 집중시키게 하는 좋은 사진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표정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 작품 사진을 보겠습니다. 좌측 사진입니다. 좌측 사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구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노출도 오버돼 가지고 그리 좋지도 않죠. 그런데 이 작품이 좋은 사진으로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지금 날씨로 이 배경으로 봐가지고 이른 봄인 것 같습니다. 이른 봄에 마스크를 쓰고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와 함께 놀러 와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와의 그 대화의 모습이 얼마나 리얼합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 노출, 구도, 구성 이런 거 좋지 않더라도 사진이야말로 이런 사진이 살아있는 리얼한 사진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측도 마찬가지죠. 이쪽에는 어느 할머니가 손녀와 강아지를 데리고 나들이 온 겁니다. 근데 손녀의 얼굴과 예쁜 강아지의 표정이 둘이 어울리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장면을 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그 표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넣은 사진 작품입니다. 이것도 우리 이자원이라는 학생이 촬영했는데 아파트 10층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아침 10시경인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그림자가 길게 들이오는 걸 보고 위에서 하이앵글로 이렇게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자가 만약에 없다 하면은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에 평범할 수밖에 없죠. 그림자를 살렸기 때문에 좋은 사진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측에는 3마리의 강아지를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가 데리고 나들이 다니는 나들이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자가 없더라도 이 3마리의 강아지와 아가씨만으로도 좋은 작품이 되겠지만은 그림자가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더 생생한 사진이 되어 있지 않나. 따라서 이 작품 두 작품에서 느끼는 것은 사진 작품 소재 중에서 그림자가 있으면 놓치지 말라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8번째, 사진에서의 주제를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하라. 여러분들은 어떤 사진을 볼 때 이걸 과연 장미를 찍으려고 했냐, 해바라기를 찍으려 했냐, 아니면 저쪽 소나무를 찍으려 했냐, 이런 걸 몰래 화면 가득에 다양한 그 포인트들이 있는 걸 볼 겁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쉽사리 실증을 느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어떤 화면을 딱 대할 때 간결한 화면 속에 어떤 주 포인트가 부각이 된다 하면은 보는 사람의 그 칭찬이 자자할 겁니다. 지금 밑에 있는 사진은 강릉 사진작가협회에서 개최한 누드 촬영대에서 가서 촬영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처음 느낄 수 있는 게 말할 필요도 없이 누드죠. 바위 위에 앉아 있는 누드입니다. 이 누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검은 바위 그리고 아침 햇살에 구름 속을 비치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틴돌 현상 이걸 함께 이렇게 매칭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누드가 있는 그런 그 검은 바위 위치도 좋죠. 구도도 황금 분할 점에 딱 앉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전체가 간결하면서도 단아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좋은 작품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사진 작품에서 무엇을 내가 볼 수 있는가를 간파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의문이 생기는 부분의 디테일을 손등으로 가려본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들 미술 작가들이 야외에 미술을 그리면서 그냥 양안으로 보면서 그리는 게 아니고 때로는 두 손가락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도를 잡죠. 이것과 우리 사진 작품 촬영 사진가들한테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광활한 넓은 평야를 전부 집어넣은 풍경 사진도 좋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만 잘라가지고
구도를 잡아서 촬영을 하면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등으로 남의 작품 혹은 자기 작품을 인화해서 보면서 이거는 내가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트림이나 그 크로핑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시흥에 그 광곡지라는 곳이 있는데 연방죽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모자 쓴 새 아줌마와 뒤에 있는 남자가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모양이기 때문에 촬영을 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을 겁니다. 요 남자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요 남자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할 때는 여기를 가리고 보면 좋다 이겁니다. 가리고. 그러면은 판별이 되죠. 그래서 있어도 좋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걸 없이 촬영하는 없는 게 낫겠다 하면은 없애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사할 수가 있죠. 네, 이러한 그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해 보셨겠지만 이러한 그 있어서는 안 될 부재라든지 필요 없는 부분은 촬영할 때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촬영하고 나서 이걸 잘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촬영할 때 찍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촬영할 때 잘못 찍은 쓰레기는 아무리 손을 대도 쓰레기다. 그래서 촬영할 때 잘 찍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없어도 좋다 하면은 촬영할 때 이 사람을 제외하고 세 사람만 넣어가지고 구성시키면은 좋은 작품이 되었겠죠. 다음에 10번째입니다. 냉철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나는 항상 최고의 사진 작품만을 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진 작품을 보는데 도저히 이게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작품인지 특히 이제 공모전에서 금상이냐 음상이냐를 결정할 때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왜 좋고 이 작품은 왜 나쁘고 이게 금상이냐 은상이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진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이렇게 찍었으면 좋고 이것보다 이게 낫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냉철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섣불리 요거는 뭐가 있으면 안 돼, 요거는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가 있죠. 첫째는 가까이 가서도 보고 거리를 좀 뛰어서도 보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와서 보고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그 작품을 보면은 또 새로운 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성공 작품을 골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시흥 갯벌공원에 이 두 장면이 지금 금상이냐 은상이냐를 지금 겨루고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좌측이냐 우측이냐, 좌측은 두 사람 남녀가 서 있고 우측에는 남녀 자리에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면은 가로 사진이고 한 장면은 세로 사진입니다. 이 작품은 어떤 걸 금상을 줄 거냐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섣불리 나는 오른쪽이다 혹은 왼쪽이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정황을 추측해 보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힌트를 드릴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동병상련적인 그러한 의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풍경 사진이든 어느 사진이든 간에 사람이 들어있으면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작품에서도 거의 결정이 나겠죠. 좌측에 있는 사진은 비록 망둥어입니다. 망둥어는 작게 표현이 됐지만은 두 연인이 서 있기 때문에 더 정이 끌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우리가 동병상련적인 그런 인식으로 사진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풍경 사진이든 무슨 사진이든 가능하면 사람을 넣어달라 하는 걸 제가 학생들한테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1번째, 주관성을 배제한다. 주관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이제 쉬운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수시로 나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전이 임박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사진을 몇 장을 인화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다 보여주면서 선생님 이 작품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금상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상감, 저도 이제 바로 반박은 하지 않지만 금상감 한번 보자 해가지고 보면은
촬영자가 찍은 그 사진에 담겨 있는 의식과 나와는 전혀 다르죠. 그 사람은 촬영할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 촬영 당시에 연인과 함께 찍었다든지 또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심취해 있었다든지 했을 때는 자기는 그 사진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걸 모르죠. 그냥 객관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화면상에 나타난 모양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패한 사진이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성을 배제하고 진정코 다른 사람도 이 사진을 내가 촬영한 의도를 알면서 좋은 사진으로 봐줄 것인가를 판단하라 이겁니다. 지금 밑에 있는 그 양떼 사진입니다. 이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에서 촬영한 건데 이 사진을 내가 좋은 사진으로 고른 이유는 아마 몇십 마리가 되는데 모든 양이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푸르 뜯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만이 어린 양 새끼가 고개를 쳐들고 있죠. 얼마나 귀엽습니까? 촬영 작가가 이걸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보는 나로 하여금 참 귀엽고 아름답게 보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성을 배제하지 말고 자기가 봤던 아름다운 장면을 다른 사람도 공감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철함과 객관성을 성실한 이제 냉철함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로 잊을 수 없는 찬란한 추억입니다. 밑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 한국의 알프스라고 생각하는 알프스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 덕유산입니다.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그때 덕유산 설천봉을 올라갔습니다. 설천봉을 올라가면은 그곳에 가게가 있죠. 그리고 그 좌측을 가면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 그날은 너무나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못 올라가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가게 뒤를 가니까 이 나무에 그때 눈바람이 들이쳐가지고 이렇게 눈꽃이 피어 있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천상의 설경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찍어야겠다. 그래서 이처럼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이게 리얼하냐.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더니 별론데요. 별론데요라는 평가가 맞습니다. 나는 당시 촬영할 때 그렇게 참 리얼하게 봤기 때문에 이 사진에 개인적인 주관을 적용해가지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내가 그 당시에 그 리얼한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더 화면 구성에 생각을 했어야 돼요. 이런 것만 봐도 그 촬영 당시에 찬란한 그 추억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객관성이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 대한 맹목적적 사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도 이것도 이 사진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진은 어느 젊은 아빠가 어린 딸을 데리고 배경에 피어있는 진달래를 와가지고 아마 봄인 것 같습니다. 봄에 나들이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품도 역시 구도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노출 이런 것에 잘 맞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작품이 내가 좋은 작품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아버지는 무심하게 걸어가지만은 뒤를 돌아서 촬영자를 바라보고 있는 어린 딸의 그 표정을 보여요. 정말 어린 천사 같죠. 그래서 이 작품이 성공했다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녀들에 대한 맹목적 이런 모양도 아니고 그냥 같이 걸어가는데 우리 자녀, 우리 딸을 데리고 다니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 그래서 찍었다 하면은 누가 실감이 안 가죠. 이 사진은 표정이 살았기 때문에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사진이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 치중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친구 집이나 어느 집에 놀러 가면은 대체로 자랑스러운 앨범을 보여줍니다. 앨범을 보여주면서 그 중에서도 자기 자녀들의 귀여운 모습을 자꾸 보여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맞으면 참 귀엽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식상하죠. 귀여운 건 자기 주관이지 보는 사람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이런 자기 자녀들 위주로 작품을 찍어서 선을 보여서는 안 된다. 주관성을 버리고
객관성을 가진 인물 사진을 찍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평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사진 작품을 관찰한 다음 눈을 감거나 다른 것을 주시하면서, 그러니까 사진 작품만 계속 한 10작품이 널려 있는데 10작품 쭉 가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서 그 작품이 그 작품이고 이 작품이 이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느 작품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은 그 작품만을 계속 주시하면서 평가를 해보고, 만약에 좀 지루하다면 딴 데를 갔다가 와서 본다든지, 아까 얘기했죠. 나갔다 와서 한다든지, 혹은 하룻밤을 샌 다음에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잡지나 TV 등에서 유사한 장면을 떠올려 비교해 본다. 지금 이 작품은 내가 옛날에 봤던 TV 장면과 비슷하다. 그 장면과 비교했을 때 그 장면보다 이 장면이 좋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방법은 작품에서 거리를 두고 좀 더 객관적이고 신선하게 판단하도록 해진다. 이렇게 하면은 주관성이 배제된 좋은 작품이 골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방법은 처음에는 어렵고 그다지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계속 이러한 방법을 시도해 보면은 이것이 정착이 돼 가지고 훌륭한 사진 해설자가 되기도 하고 평론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4번, 시각적 체담이 효과를 발휘해서는 부족하다. 시각적 체담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간입니다. 시간적, 눈으로 봤을 때의 그 모양을 연상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밑에 작품을 보겠습니다. 밑에 작품은 덕유산, 포도의 덕유산을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는데, 설천봉 3분지 2쯤에 가면 좌측에 이런 눈이 쌓인 그 관목 숲을 볼 수 있습니다. 곤돌라에서 보는 이 작품은 그야말로 참 환상적이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이 간 학생들이라든지 사진작가들 전부 환상을 지르면서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작품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니까는 역시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뭐 눈사진이다 별것도 아니래. 이것처럼 그 소재를 인지하여 그 확실하게 느낀 그 당시의 재담이라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사진 작가들하고 학생들하고 야, 저 작품 좋지? 저거 찍어 이렇게 해서 찍은 그런 것에 치중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때도 역시 다른 사람이 볼 때 리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화면을 구성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사진 속 인물의 바디랭귀지, 이제 바디랭귀지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바디랭귀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언어를 연상할 수 있죠. 그래, 아름답게 웃는 모델 아가씨 얼굴은 행복한 그런 언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밑에 보이는 그런 그 사진은 여러분이 잘 아는 클린턴 이스트우드죠. 석양의 무법자라든지 이런 데 나온 유명한 배우인데, 이 배우는 말을 안 하고 담배만 울고 있어도 이 사람이 무슨 지금 표정을 짓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정이 독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서부 영화의 단골맨으로 이게 출연하게 되는 거죠. 이 서양뿐만 아니라 우리 TV 연속극에도 그럽니다. TV 연속극마다 그 탤런트나 배우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사람이 풍기고 있는 외면적인 표정입니다. 어떤 여배우 표정은 아주 애절하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표정의 여자 탤런트는 독사스럽고 싸납게 생겼다. 이런 걸 골라가지고 출연을 시키는 거죠. 그와 같이 사진 속 인물의 바디랭귀지의 중심을 잡으라 합니다. 특히 근접에서 촬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 사진이라든지 환갑 사진, 무슨 볼 사진 이런 때도 근접해서 촬영하는데, 그때는 표정이 살아있는 표정을 써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매년 무역회관에서 자동차 전시회를 합니다. 혹은 카메라 전시회를 해요. 특히 자동차 전시회는 빠짐없이 여자 모델들이 등장합니다. 작년인가 언젠가는 여자 모델이 너무 치중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자 모델들이 많이 나와서 포즈를 아름답게 취해주죠. 이게 바로 우리 사진가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면은
자동차를 보러 오는 사진 작가들이 아니고 모델을 찍으러 오는 사진 작가들을 즐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발 디딜 틈도 없이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델을 찍어가지고 와서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냐. 잘 찍었지?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델이 진정한 의미에서 웃고 애교를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진정한 표정의 인물 사진이라면은 거짓 없는 진솔한 그런 표정을 지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클린턴 이스트우드가 이게 일부러 이렇게 표정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바디랭귀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가운데 있는 윈스턴 처칠의 그 표정은 여러분 많이 보았죠? 이 표정은 그냥 보기만 해도 근엄하고 무섭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대전 속에서 영국을 수호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유명한 우리 카메라맨 사진사가 있죠. 이 장면만 봐도 이 처칠경이 내풍기는 표정, 이걸 잘 간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좌우측은 누군지는 몰라도 그 생김새는 좀 못생겼지만은 웃는 모습에 와서는 진솔한 면이 있죠. 이 두 장면이 일부러 웃겨서 웃는 장면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진짜 즐거워서 웃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물 촬영 사진 속에 인물이 들어있다면 바디 랭귀지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촬영하는 게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그 간단한 그 성공작을 고르는 안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은 혹여라도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이라도 좀이라도 있다면은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특히 사진 저작권 협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